2025년 4월 30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돈다방 미쓰리를 방송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는데요. 저는 지금 가족이 아무도 없거든요. 혈연 관계가 아무도 없는데, 최근 이제 몇 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랑 너무너무 가까워져서 아예 그냥 정말, 그 동생 부모님들조차 저를 이제 큰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딸 셋 이름의 끝자가 모두 저를 포함해서 정자가 들어갑니다. 물론 성은 다르지만, 그래서, 가족처럼 지내서 어떤 가족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그 자매 셋이 막 낄낄거리고, 재밌게 놀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런데, 그 동생이 키우는, 까미라는 말티푸, 그 말티푸는 저에게 행운이가 있었을 때 말티푸를 그 동생이 입양을 했는데, 그 동생이 미용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강아지를 혼자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원장이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미용실에 뒀는데, 미용실에 강아지, 어린 강아지가 있는 게 좀, 아기한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봐주겠다. 그래서 출근 때마다 이제 까미라는 말티푸를 저한테 이제 토스하고, 그럼 저는 그동안 까미랑 행운이랑 같이 봐주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되게 친해졌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행운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갈 때도 정말 힘든 그 펜노스 그 기간 동안을 또 그 동생이 옆에서 함께 해주고, 그리고 그 펜노스의 슬픔을 또 까미가 옆에서 이렇게 돌봐주면서, 진짜 지금은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리치를 또 입양하고, 리치 입양할 때도 또 같이 가서 데리고 오고, 그래서 저는 까미한테 조카하고, 또 그 동생은 우리 리치한테 조카 하면서 알콩달콩 지내는데, 원래 월요일 날 이제 우리 리치 중성화 수술을 예정해 놨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 동생이 이제 쉬는 날이어서 편하게 쉬고, 저는 또 월요일 날 오전에 잠깐 리치 중성화 수술 병원에 맡기고 퇴원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중성화 수술이라는 어쩌면 큰 숙제를 했는데, 오후에 이제 수술 잘 되고, 그래서 동생이랑 이제 쉬는 동생이랑 통화를 하다가, 그 까미라는 강아지가 토한다 계속. 그래서 뭐 사연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자주 토한다. 그래서 뭐 공복토인가, 아니면 혹시 위염인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추측을 해보고 막 그랬는데, 그동안 토를 하긴 했는데 너무 토를 심하게 하고 나중에는 피까지 토하는 바람에 그 동생이 이제 그 다니는 병원이, 리치랑 같이 다니는 병원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운전을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동생은 울면서 오고, 까미는 막 다 토해서 힘들고, 또 내 새끼 리치는 또 집에서 또 쉬고 있고, 그런 가운데 까미 검사를 했는데 만성 췌장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제 친조카 같은 막 그런 막 와서, 오히려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이가시나 이거 진통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하고 너무 잘 쉬고 있는 리치는 그냥 혼자서 집에서 쉬고 있고, 저는 이제 까미 엄마랑 동물병원 가서 막 계속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일정 잡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이 없어서, 저는 제가 몸이 아파도 돈다방 미쓰리는 녹음을 하는데요. 막 지금 까미랑 저랑 그러니까 횟수로 3년? 만 2년 정도 정말 이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막 너무 마음이 막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막 그래서 마음을 졸여서, 우리 까미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보다 말 못하는 동물들이 아픈 걸 더 견디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뭐, 우리 리치는 그렇다 치고, 제 이쁜이
우리 조카 까미가 피토하고 그다음에 만성 췌장염까지 걸렸다는 것 때문에 너무 멘붕이 와서 또 행운이 간 지가 또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동생도 강아지를 보낸 지 사실 얼마 몇 년 안 된 상태에서 서로 동물병원 가는 거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애들이 아프면 막 더 힘들어하고 막 그런데 그래도 서로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서 까미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수요일인데 원래는 제가 새날을 가야 돼서 수요일 날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엄마가 그 미용실에서 반차를 쓰고 이제 까미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오늘은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해 있고 이따가 9시에 퇴원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새날 끝나고 바로 이제 까미를 퇴원시키러 같이 가야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어제 해드리지 못했던 4월 28일 월요일 그리고 4월 29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역시 트럼프는 구라쟁이다. 그죠? 중국과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협상을 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닥?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4월 18일 뉴욕 증시가 부활절일 때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임을 압박했습니다. 그 전에 막 세게 관세 전쟁을 했을 때 주식시장이 너무 벌렁벌렁 움직이니까 트럼프도 쫄았고요. 그래서 방향을 뭐 100% 넘는 관세, 또 관세, 또 관세 이런 게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함으로써 금리나 이슈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부활절 영향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그것도 증시 영향을 받을까봐 부활절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 질러댔죠. 자, 그리고 또 증시가 망가질까봐 겉으로는 중국과 협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은 웃기고 있네. 우리 통화한 적 없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주식시장은 저 트럼프 저 새끼 저거 개구라.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미쓰리가 이번 주 여러분들께 그림을 그려드렸던 내용 중에 무엇이 있느냐. 경제 지표가 매우 후지게 나와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얼만큼 경제 지표가 후지게 나오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월 28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0.28, S&P 500이 0.06% 상승했고 나스닥만 유일하게 0.10% 하락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공회전이다. 진전이 없는 것 같다. 뭔가 멈춘 상태인 것 같다. 답답하다. 그래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막 사이드카가 걸리고 이럴 정도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제 뉴욕 증시는 변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경제 지표. 저는 이번 주에 경제 지표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4월 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입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여러분 이거 잘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올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3월 달에 마이너스 16.3이었는데 4월 달에는 더 많이 하락해서 마이너스 35.8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월요일날 이슈는요. 지난주 트럼프가 시진핑과 전화했어 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 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중국 측에 전화할 계획이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중국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된다. 중요한 문제다. 언젠가 그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에이 트럼프 저 새끼 저거 개구라네 라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내가 아는 한 두 정상 사이에 전화통화가 없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냐. 트럼프는 몸이 달았어요. 트럼프가 몸이 단 이유는 증시가 자기의 관세 전쟁으로 너무나 크게 흔들립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잘 협상하고 있어 라고 넌지를 막 주고 있는데, 처음에 넌지를 줬을 때는 주식시장이 다행이다 라고 막 올라가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는데, 중국은 웃기고 있네. 우리는 만만디야. 아까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언젠가 그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올지도 모른다라고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쳤냐? 이대로 한번 가보자. 누가 똥줄 타는지 해서 지금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은 버티고 있고 미국은 자존심에 매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세게 나갈 수도 없고, 그냥 대충 아까 힘 있는 척, 우리는 여유 있는 척,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다른 뉴스나 뭐 이런 방송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똥줄 타는 건 누구다? 트럼프입니다. 자, 이게 4월 28일 월요일 뉴욕 증시였고요. 4월 29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5, S&P 500이 0.58, 나스닥이 0.55% 상승했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기대가 없지만, 즉 진정된 게 없어. 지난주에 트럼프가 뭐 둘이 통화를 했네 뭐 했네 하는데 그거 개구라인 것 같아. 대신에 뭐 다른 희생양을 좀 찾아야지. 제가 희생양 타령을 지난번에 한 적이 있는데, 트럼프는 맨 처음에 취임 일기 때는요, 오직 중국만 후려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졌어요. 그리고 다시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이 돼서 이번엔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글로벌 국가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공공의 적으로 두고 버티고 있다 보니 트럼프는 쫄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은 함부로 건들 수가 없고, 그리고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아예 죄송합니다,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쪽팔리니까 쌍방울 2개 달고 그렇게 쪽팔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으니, 중국과는 어느 정도 시간을 끌면서 다른 이슈가 생겨서 그냥 중국과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전리품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열받는 게 그 전리품이 대한민국일 가능성이 높다. 왜 지금 한덕수라든가 최상목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씨발 대한민국이 될 것 같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뉴욕 증시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 없고,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하고 있는데 한국과도 협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상목은 아니야, 우리 7월 때까지 밀어놨어. 무슨 소리야. 이제 6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나오면은 7월 달에 해 라고 하지만, 미국 입장은 아니야, 한국과 협상은 되게 졸라 뚜렷하게 윤곽이 나타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상당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은요,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본도 당연히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겠죠. 그런데 우리처럼 바짝 엎드려서 한덕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우리는 미국 덕을 많이 봤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일본이 아니라, 일본은 미국 국채라는 키를 들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일본은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 미국한테 발을 빨아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협상이란 이름으로 미국이 일본이랑도 협상하고 있고 한국이랑도 협상하고 있다라는 협상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상은 일본이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발가락을 빨아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상무부 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이 무역 합의를 마친 국가가 있다. 어디겠습니까? 예. 지금 남은 거는 상대국의 총리 및 의회 승인만 남았다. 이미 무역 합의 마친 국가들이 있다. 어딜까요? 예, 대한민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국이나 인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이나 인도든 한국과 인도든 어쨌든 한국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경제 지표에 집중한다고 했으니까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4월 28일 발표된 4월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확인한 우리는 또다시 4월 29일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4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좋게 나올까요? 안 좋게 나올까요? 당연히 후지게 나오죠. 3월달에 93.9였던 이 지표는 4월달에 86.0으로 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소비자 신뢰지수의 기준은 100입니다. 100 이하에 있었던 93.9보다도 훨씬 이제 기준선 100보다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2020년 3월달, 4월달 그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때 미국은 셧다운 됐어요. 도시가 셧다운 됐습니다. 얼마나 소비 심리가 위축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가 그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4월달 기대 지수도요. 전월 대비 1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1년 10월 이후 최저라고 합니다. 자,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1년 3월 달에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진의 여파가 계속돼서 사실 2011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 지금 4월 달 기대 지수도 그때만큼 그때 이후 최저치다. 3월달 미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요. 2월 대비 9.6% 증가됐습니다. 적자 규모가 증가된 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리고 3월달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구인 건수가 719만 2천 건을 기록했는데 작년 9월 이후 최저치라고 하고요. 시장 전망치 748만 건보다 부진했습니다. 자, 작년 9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 8월 초에 발표된 7월달 고용지표와 ISM 지표가 좋지 않다 보니까 8월 초에 경기 침체 이슈가 나왔었고 그렇게 가격 조정을 거친 뉴욕 증시는 기간 조정을 통해서 9월달이 됐는데 9월달에 발표된 8월달 고용지표가 또 부진하다 보니까 또다시 9월달 초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부각이 됐고 저는 그때 그 경기 침체는 9월 중하순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금리를 50bp 인하하려고 저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작년 9월 달의 분위기는 엄청 안 좋았죠. 3월 구인 이직 보고서 중에서 구인 건수 719만 2천 건은 마치 작년 경기 침체 이슈가 증시를 힘들게 했을 그 당시 이후 지금 최저치라고 합니다. 지금 증시는요, 투자자들에게 야, 딴 거 보지 마. 딴 거 보지 말고 이거 트럼프 관세 이거 봐. 이거. 이 트럼프 이 새끼가 이거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관세 전쟁 막 질러놨는데 어차피 꼬리 내리고 이제 후퇴할 거니까 이 이슈만 이제 패스되면은 증시 좋아질 거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무역 관세 전쟁만 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무엇을 본다? 경제 지표를 본다. 지금 경제 지표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이런 부진한 경제 지표 와중에도 6월까지 금리 동결 확률이 35.1%고 6월 말까지 25bp 인하 확률이 60.2%밖에 안 됩니다. 지금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라는 단어보다 단어가 너무 무서우니까 무역관세에다가 집중시켜 놓는 겁니다. 마치 무역관세가 해지되면 증시가 되게 좋아질 것 같은 주식시장에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무역관세만 해지되면 주식시장이 막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다? 너무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경제지표입니다. 작년에도 계속 경제지표는 정점을 찍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뉴욕 증시는 기대감으로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나오니까 증시가 크게 출렁거렸고요. 작년 7월 달에 국내 증권사들이 코스피 3,000포인트 이상을 막 질러댈 때 제가 강력하게 부정했던 이유가 뭡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아니야, 엔비디아 더 갈 거야, 금리 인하 할 거야 라는 거에 꽂혀서 경기 지표를 확인하지 못했다가 8월 달에 두들겨 맞은 겁니다. 작년에는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엔비디아 더 갈 수 있어라는 것에 투자자들의 시선을 몰아넣어서 경제 지표를 꼼꼼히 체크하지 못했죠. 그때 미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 초창기에는 연착륙이니 골디락스니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노랜딩이라는 아주 그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노랜딩이라고 표현할 만큼 예쁘게 포장했던 그 경제 지표는 결국 경기 침체라는 뒤통수를 맞게 만들어서 증시를 완전히 가격 조정을 할 만큼 푹 꺼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지금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에 집중해 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미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경기 침체 이야기 해드린다 그랬죠? 예. 경제 지표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어제 방송 못 해드린 거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저는, 생명이 소중하고 그 생명도 말 못하는 짐승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반려동물이 아프면 멘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 이틀째 해드렸고요. 저는 이따가 오후에 새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 목요일 방송에서는 수요일 뉴욕 증시 정리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4월달 한 달 고생 많으셨고요. 5월달에 돈 쓸 일 많을 텐데, 예, 5월달에 여러분들 수익 짤짤하게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잠시 후에 새날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